금성전투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 금성전투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측 입장에서 애국주의 중심으로 만든 영화죠.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느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으로 봅니다. 이 금성전투는 휴전협정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벌어진 중공군의 공세로 생긴 전투죠. 사실 전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휴전협정을 그 서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렇게 전투를 한 것이 납득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에 보면은 그 금성부근, 그러니까 지금의 철원 동쪽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선이 조금 국군이 지키고 있던 전선이 북쪽으로 좀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은 자기 영역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니까 좀 눈에 거슬리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방으로 튀어나가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그대로 지키고 싶었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중공군은 이미 1951년 5월 달에 현리 전투를 한 이래로 더 이상 중공군은 이렇게 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선에 고착돼 가지고 땅굴을 파고 진지전을 했지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세를 벌이지 않았는데 이제 휴전 직전에 이렇게 공세를 벌인 거죠. 왜 벌였는가? 중공군의 의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휴전을 앞두고 막바지에서 공세에서 승리했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싶은 거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선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좋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선을 좀 이렇게 평탄하게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부를 보여주기 싫은데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감시당하는 것처럼 보기 싫겠죠. 이것을 7월 13일 날 금성전투를 벌어졌다고 보는 게 이제 주된 전투가 7월 13일 날 중공군이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보면은 5월 말 6월 초부터 이미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좁게 보면 7월 13일 날 전투가 벌어졌다. 넓게 보면은 5월 말 6월 초에 전투가 벌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키고 있던 국군 2군단 정일군 중장이 여기서 지키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중공군이 여기다가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미군 쪽은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국군 쪽만 공격을 했죠. 중공군은 이 전투에서 상당히 이렇게 전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국군은 초전에 많이 이렇게 패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미군들이 그 예비 사단이라든지 다른 곳에 있는 부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국군 뒤를 받쳐 주었습니다. 사단 뒤쪽에 또 이렇게 미군들이 몰래 들어와서 뒤를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성천에서 이제 조금 나와서 금성천에 방어선을 차려가지고 중공군을 저지하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공군이 처음에 20km까지 내려왔다가 우리가 국군과 미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10km 정도를 다시 되찾았죠. 그렇게 해서 중공군이 그 승리의 어떤 결과를 확대시키고 싶었겠지만은 우리 반격에 의해서 한 10km 정도 전진을 했고 결국은 돌출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공군 입장에서 보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 유정 장군이 그린 지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그게 원래 우리 방어선이었죠. 그런데 중공군에게 밀려가지고 큰 화살표 그려져 있는 것이 중공군입니다. 이 중공군이 밀려서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까지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땅을 상실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금성 전투를 이승만 대통령의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과 연결짓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투가 주된 전투는 7월 13일 날 중공군이 공세를 했기 때문에 주된 공세가 7월 13일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전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6월 18일 날 방공포로 석방했으니까 7월 13일 날 대공세했다. 이것이 결국은 또 이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에 분노해서 화가 나서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5월 말 6월 초에 이미 중공군에 공세를 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과 관계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방공포로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군이 우리 국군포로를 전부 다 억류를 하고 돌려보내지 않은 조건에서 방공포로 이야기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게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봅니다. 이 금성 전투 결과로 중공군이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승리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승리, 그러니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없앤 정도의 승리. 처음에는 승리했지만은 미군이 보강된 그런 국군의 반격으로 성세를 더 확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대통령이 국군만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휴전협정에 반대하면서 우리 국군만이라도 싸워서 북한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국군이 여기서 중공군에게 밀렸으니까 좀 대통령이 말한 것도 있는데 사실 좀 체면이 깎인 거죠. 국군이 그렇게까지 잘 싸우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전사상자를 보면은 사실 중공군이 이런 기동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데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공군은 자기 스스로는 약 10,000명 정도 전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선엽 대장은 66,000명 가까이 중공군이 죽었다, 사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우리 국군하고 미군 다 합쳐가 3,000명이 전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3배 이상이 중공군이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를 중공군이 계속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기면은 정치 문제가 되죠. 자기 국민들 그렇게 많이 죽으면은 전투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금성 전투는 사실 중공이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돌출부를 없앴다,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